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신냉전 구도라는 표현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미국 대 중국, 혹은 서방 대 반서방의 대립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보다 복잡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의 연합 대 미국과 러시아의 연합이라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영에는 북한도 포함됩니다. 즉, 영국, 프랑스, 중국 대 미국, 북한, 러시아의 대립구도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리적,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과 러시아의 연합 쪽에 속하는 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이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의 정세를 보면 유럽과 중국 진영의 영향력이 한국 땅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냉전 구도가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힌 다층적인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김정은과 러시아 간의 밀월 관계는 단순한 군사협력 수준을 넘어 경제적 공급망 재편이라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과 깊게 맞물려 있습니다. 남북 경제교류, 유라시아 철도 및 고속도로, 북극 항로 개척 등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판 1대1로로 간주하고 경계하거나 방해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연결망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 중국이 주도해온 중앙아시아 및 동북아 경제권 장악 전략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재편 구도 속에서 한국의 현실적 선택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유라시아 공급망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가 우호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시진핑 체제와 매우 긴장된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중심의 세력과 친중 성향의 관료 집단이 공존해왔으며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장성택과 같은 대표적 친중 인사를 숙청하며 노동당 내부의 친중 세력을 조직적으로 제거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 기조는 명확하게 반중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대한민국보다도 북한이 더 강한 반중 정서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제 한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 3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와 우려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가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의 외교 노선을 택할 경우 트럼프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반중 기조가 확고한 김정은 정권과의 협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교적 충격이자 한국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에 변화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트럼프 임기 내내 한국이 친중 기조를 포기하고 반중 전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기회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단호하게 한국을 배제하고 김정은과의 실용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재편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주변국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는 조기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안보 외교적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동북아 물류 전략의 관점에서도 한국이 아닌 북한이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한반도 물류 중심지를 부산으로 설정하려는 구상이 있어왔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낮은 원산 등 북극 항로 진입에 훨씬 유리한 항구들이 존재합니다. 즉 유라시아 횡단 실크로드와 북극 항로 개발은 부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과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대화한 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이라는 강력한 반중 국가를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과 미국과의 본격적인 교류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단지 군사 안보의 변수가 아니라 경제적 지정학적 전략 자산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교류한다면 과거 대북 송금 논란까지 거론됐던 이재명과 김정은 정권 간의 협력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한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재명이 북한과의 협력만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짰다면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안고 가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지도자가 종북 성향이라 해도 그것이 곧 미국과의 갈등 요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화합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수행이 더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이 단순한 종북이 아니라 친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친중 성향의 인물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장성택조차 숙청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재명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를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친중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간에 한국 사회 내부에 분명히 존재하는 친중 세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분위기는 매우 의아합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국제 정세를 논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며 이는 국민에게 실체를 가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카지노 영업이 허용된 곳은 평양의 양각도 호텔과 라선의 비파 호텔 두 곳으로 이들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카지노 사업을 외화 확보를 위한 고수익 산업으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는 반면 서방 관광객의 입국은 제한하고 있어 양면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초기 백악관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뜻밖에도 북한의 해변과 콘도 개발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그의 발언은 당시에는 다소 생뚱맞게 들렸지만 실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는 일관되게 북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북한은 굉장한 해변을 갖고 있다. 김정은이 로켓을 바다에 쏘는 대신 그 돈으로 세계 최고의 호텔을 지을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접근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이끌어내려는 실용적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카지노와 해안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자 유치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그 연장선상에서 향후 북미 간 경제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미국 역시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길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임기 중 반드시 중국을 손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보유는 향후 미국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조속한 개방을 유도하는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 방식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핵 보유국 인정과 핵 동결, 그리고 점진적 개방, 체제 보장 등을 통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섭하려는 접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는 김정은의 반중 기조가 트럼프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보여주는 반중 노선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점차 이탈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며 트럼프식 실용 외교와도 부합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유지되었던 친미 성향의 정책 기조가 이제는 중국 쪽으로 기울기를 바라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차기 대권 유력 후보로 이재명을 거론하고 있으며 그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황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친중 정치 행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중 정치인이 포진한 국민의힘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차기 대권 후보들 중 중국과의 커넥션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정치권에는 새로운 구심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친중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국가관과 주권의식 그리고 강력한 반중 친미 기조를 바탕으로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반드시 이재명의 견제 세력으로 구심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만 막을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이들의 수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부동층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